저는 오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전라남도 무안군, 지금도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버스가 다니는 아주 산골짜기, 6.25 때 피난을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피난 간 곳이 거긴데, 지금까지 우리 강상입시 성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지금은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목포에서 돈 많은 부자들이 별장을 짓기 위해서, 공기가 좋으니까 별장을 짓기 위해서 집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 오지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징용으로 끌려가서 일본 생활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국에 오셔가지고 두부 공장을 했습니다. 두부 공장. 그때 당시 두부 공장은 밥을 먹고 살고 좀 돈을 벌 때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목포 시내로 이사를 옵니다. 근데 목포에 우리 아버님이 군함매인데, 큰 형님, 20년 차이 난 큰 형님이 목포에 그때 당시 부동산을 하면서 꽤나 밥솥 꽤나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큰 형님을 믿고 상가가 딸린 주택을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상가에서 장사를 하면서 얘를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니까, 우리 큰아버지 말,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야지 무슨 장사냐고 하면서 우리가 반어 두었던 그 집을 안 사주고, 전쟁 때 폭탄 맞아가지고 반쯤 쓰러진 초가집 하나 하고, 저 심리 밖에 저기 산골 골짜기에 그것도 밭 두 마지게 사놨습니다. 얼마나 멀었는 거니. 오전에 옛날 지게에다 지고 걸음 메고 나가죠. 오전에 한번 갔다 오고 오후에 한번 갔다 오면 끝이에요. 그렇게 멀어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 사놨어요. 그러니까 짓는 거라고는 버리 농사하고 고구마 농사, 그거밖에 할 것이 없어요. 다른 건 할 것이 없어요. 그런 데다가 사놓고 나머지 돈은 다 자기들끼리 그냥 먹고 살았어요. 그 무렵에 이제 제가 4살 무렵인가 5살 무렵에 목포 나왔는데, 우리 형들은 이제 그때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이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1963년도인가 그때 전국적으로 한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마을에 공동 그 샘 있죠. 공동 샘도 뚜껑을 덮어가지고 5시에 반장이 그 뚜껑을 열어줍니다. 그래야 그때 밥할 시간에 물을 길러와서 밥을 해 먹을 때요. 그러니 논이 주먹이 들어갔으니까 쏙쏙 들어갔으니까 먹을 게 뭐가 있었습니까? 더더구나 우리 밭에 밭농사하는 사람들은 씨가 없었어요. 풀도 안 났으니까. 그런 시절에 우리 가족이 9근을 제가 굶어봤습니다. 연속해서 3일 굶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근데 농사진 게 쌀 한 털 없고 볼 쌀 한 털 없으니까 9근을 굶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디서 노란 호박 익은 거 노란 거 그걸 하나 구해 오셨어요. 구해 오셨는데, 그거 우리가 간식으로 또 가끔 한 번씩 먹을 때는 몸에 좋아요. 이뇨작용하고 몸에 좋아요. 호박 금식하고 호박에다 사카리 넣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고 사카리만 넣어가지고 호박 한번 먹어보세요. 온 집안 식구가 입이 다 돌아가고 다 토해요. 그건 진짜 그 호박에 독성이 뭐가 있는데, 난리가 났죠. 온 가족이 다 토하고 입이 다 돌아갔으니까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가서 한약방에 침 맞고 별짓게 다 했는데, 며칠 있으니까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오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새끼를 다 굶어 죽이겠다, 이렇게 하고 선택한 게, 지금은 가사 도우미, 지금은 참 이름이 좋습니다. 그때는 식모였습니다. 식모. 네, 식모였습니다. 식모살이를 갑니다.
그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식모서를 가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정갈하고 솜씨 좋고 음식 솜씨가 좋고 음식을 잘 하셔가지고 꽤 큰 데로 갔어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분 행남사 지금 행남차기 행남도자기 아시죠? 그때 목포에서 행남도자기 최고 큰 회사입니다. 행남사가 스카우트에 갔습니다. 스카우트에 가고 그러니까 또 거기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유리 모텔이라는 목포에서 제일 큰 호텔이 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 유세로 올 때입니다. 유리 모텔의 주방에서 또 스카우트에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솜씨가 좋으신 것 같았어요. 반찬 솜씨가 굉장히 좋거든요. 유리 모텔로 스카우트에 가서 거기서 또 몇 년을 보내시고 또 목포에서 가장 부잣집 아들이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데 거기 자기 얘들 밥 좀 해달라고 엄마를 월급을 많이 주고 또 스카우트에 가니까 엄마가 월급이 많이 주니까 그게 탐이 나가지고 서울로 오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서울로 오면은 학생들 방학할 때 1년에 2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만 그것도 일주일 휴가 맡아가지고 엄마가 오십니다. 근데 저는 그때 가장 엄마가 필요한 초등학교 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내 기억에 엄마가 내 입학식 때는 어떻게 왔어요. 입학식 때 나가고 여기 호주면 옛날에 여기 코 닦아가고 손수건 달아주죠. 그거 달아준 기억은 나요. 입학식 끝나고 엄마는 다시 가셨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오셨건 6년, 8년을 나머지 살셨어요. 그랬을 때 남자가 다 형들만 있고 아버지하고 남자하고 다 형들만 있고 여자는 우리 집에 한 번도 없어요. 형들 장가가기 전이니까. 생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없는 집은 오지겠겠습니까? 저 1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엄마가 오실 때까지 소풍이고 운동회 때고 도시락 한번 싸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거는 그 소풍 때 그때는 운동회 소풍 때는 가족들 다 엄마를 다 따라올 때예요. 가족 동네 잔치입니다. 그때는. 근데 옛날에 그 나무 도시락 있죠. 접은 거 얇은 나무 도시락. 그때 그 도시락 일회용 도시락에다가 그 밥을 싸올 때예요. 그리고 밥 먹고 그 도시락 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시락을 싸우는데 반찬은 뭐가 제일 고급 반찬이었나? 연뿌리 빨갛게 그 설탕에다 해서 볶은 거 있잖아요. 그럼 색깔 빨갛잖아요. 그거하고 오징어 채로 썬 거. 그게 최고 반찬입니다. 그 얼마나 제가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운동회 때고 소풍 때고 도시락만 되면은 저는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도시락 시간 끝나면은 나옵니다. 그러면 얘들은 그때 그 냉수 자전거 위에다가 이렇게 냉수 색깔 넣어가지고 그거 냉수 팔 때 하고 냉차 아이스크림이 이런 애 2개 아이스케키 이런 애 2개 할 때입니다. 제가 그거 한번 못 먹고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돈이 있어야죠.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용돈 10원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 세월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보내고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이제 드디어 집에 오셨습니다. 이제 형들이 성장해서 직장 다니고 그래서 이제 형들이 이제 엄마가 집에 오셨는데 그 오랜만에 오니까 이제 동네에서 조그만하게 이제 축하 잔치를 해줬어요. 엄마 친구들도 오시고 이제 축하 잔치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둥아 엄마 무릎에 한번 앉아봐라. 근데 제가 부끄러워서 못 앉았어요. 엄마를 1년에 한두 번 보니까 엄마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 무릎에 못 앉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게 한이 맺힙니다. 그러니 제가 그렇게 어렵게 가정 환경이 어려우니 꿈이 뭐였겠습니까? 빨리 커서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실업계 고등학교 갔어요.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에서 제가 고등학교가 최고 학력입니다. 우리 형들은 고등학교 못 갔어요. 공부는 다 1등 했습니다. 우리 형들이, 우리 뭐 DNA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형들 공부 다 잘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와서 그렇게 학교 보내세요 했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못 보냈어요. 그리고 직장 다녔습니다. 그래서 막둥이만큼은 대학교를 보내고 공부시켜야 되겠는데 그래도 그때 형편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때 월급이 어떻습니까? 입만 먹여주면 가서 일해줄 테니까 그 돈이 저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막둥이는 가르쳐내고 고등학교 저 가르쳐가지고 다행히 저도 이제 학교에서 좀 괜찮았는가 봐요. 그때 목포에서 서울로 취직 온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목포, 뭐 강주, 뭐 여수, 뭐 순천 이런데 잘해야 들어가지. 목포에 공단도 없었고 서울로 취직한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인데 3학년 1학기 학기 말고 시험 보고 있는데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그때 제가 반장이었어요. 홍민아, 서울에 취직자가 아닌데 너 가면은 반장이니까 가면 안 되는데 너 어떨래? 그래. 어유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보따리 싸가지고 빨리 올라간 게 서울 영등포에 있는 모 회사에 이제 갔는데 한 달에 월급이 12,000원이에요. 한 달에 실습생이라고 많이 안 주더라고요. 12,000원인데 하숙비가 12,000원이었습니다. 그럼 돈 10원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퇴근하고 밤 10시까지 잔업을 하고 그러면 16,000원 받아요. 그럼 4,000원 남아요. 그게 제 월급, 용돈이었습니다. 실습 나가지고 있는데 추석이 됐습니다. 그때 지금도 추석이면은 다 고향으로 가는데 그때 당시 다 고향 가는데 저 19살이 제가 뭔 철이 있다고 돈 아낀다고 집에 안 내려갔어요. 돈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돈 아낀다고 집에 안 내려가니까 오히려 우리 둘째 형, 큰형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둘째 형님이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오니까 하수집 아줌마가 놀라는 거예요. 홍민이 학생 정말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열심히 사는 걸 보니까 그런 고생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여기쯤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은 교감인 제가 어머님 은혜 색소폰 한번 부르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인생 제2막이 시작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니까 우리 형이 차만 아가씨를 하나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 저 아가씨를 우리 제수씨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딱 점을 찍어놨어요. 졸업 제대하자 하고 오니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저 집사람 여기 몇 분들은 보셨죠? 보셨는데 사실 제가 군대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의장대에 있다 보니까 입영소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면회객이 많이 옵니다. 춘천 시내 소양강 구경하러 많이 옵니다. 그 서울 아가씨를 하나 사귀어 가지고 만나고 있었어요. 내 애인이 있는데 우리 형이 너는 이 아가씨하고 결혼 안 하면 인연 끊자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 때가 되니까 현실적으로 생각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살려면은 우리 집사람, 지금 집사람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집사람을 선택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어디에 숙식이 어디에 있는 거니? 우리 형이 평화시장에 이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평화시장에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그 태권도 마크 붙여준 추리닝이 엄청 전 국민의 애출복이었어요. 근데 거기 공장을 하는데 공장 계단판 밑에서 커튼 치고 잠을 잤습니다. 제가 제대하고요. 그 이제 우리 집사람을 나 여기서 잔다 가니까 한번 보여줬더니 집사님 결혼 빨리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제가 11월 달에 제대했는데 그 다음에 10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니까 50에 5만 원짜리 상월세빵 시작했어요. 55만 원짜리 단칸방 상월세빵 시작했는데 점원상 그때 우리 집사님이 점원상을 했었는데 동대문에서 점원상을 하고 있었는데 하도 열심히 나무를 잘 봐주니까 그 가게 한 분이 그만두면서 가게 예상으로 줄 테니까 벌어서 갚아라. 그러면서 가게를 그때 당시에 1,300만 원입니다. 큰 돈입니다. 전세방 200만 원 할 때니까 1,300만 원인데 벌어서 갚으라고 가게를 주고 갑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개업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 25살 때 결혼했는데 31살 때 제가 우리 아들을 낳았는데 돈 벌기 전까지는 애를 낳지 말자. 정말 독하게 돈 벌었습니다. 그래서 31살 때까지 애도 안 낳고 처갓집에서는 뭐 애 못 낳은 줄 알고 막 걱정을 했어요. 왜 안 낳냐고. 근데 우리는 개업하기 전까지는 애 낳지 말자 해가지고 가게 개업해가지고 31살에 애를 낳았어요. 그때 이제 첫 애기를 낳았는데 둘째, 셋째를 못 낳은 게 하나도 키우기 힘드는데 제가 낳자마자 아가씨 조카가 공장에서 우리 일하고 있었는데 공장 일하지 말고 애 낳아라 해가지고 했는데 아가씨가 뭘 합니까? 제때 먹이지 못해가지고 어른들이 보면은 얘가 배고랐네 하는 거예요. 제때 먹이지 않고 간식을 안 먹이고 이유식을 안 하니까 배가 요만해가지고 키가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죠 하다가 이제 우리 셋째 형이 목포에 살았는데 목포에서는 서울로 이사 오게 됩니다. 근데 집이 미아리예요, 미아리. 나는 동대문에 살았고. 그래서 이제 형수한테 얘기를 맡겼는데 또 거기서도 제가 참 피눈물 나는 일이 있었는데 주말에 한 번씩 이제 아들을 보러 가요. 아들을 보러 가는데 그때 2살, 3살 때니까 처음에 가면 엄마인지 모르고 큰엄마가 엄마인지 알고 안 와요. 민준아 이러나 하면 안 와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면은 금방 또 피는 또 물보다 친다고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저녁에는 또 안 간다고 안 떨어진다고 울어요. 그러면 그걸 억지로 띄워놓고
나오는데 정말 동네 벗어날 때까지 울음소리가 들려요. 엄마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피눈물 나온 거예요. 빨리 돈 벌어서 우리 집에서 같이 키우자, 이런 생각밖에 안 나죠.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 이제 우리 집에 데리고 옵니다. 초등학교 때. 근데 또 집에 오니까 밥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에 사는 사람한테 그때 당시 아침 한 끼에 있는데 40만 원 줬어요. 40만 원 주고 3학년 때까지 그 나무 손에서 밥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또 큰엄마가 우리 집으로, 성내동 집으로 이사 옵니다. 그래서 큰엄마가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큰엄마가 이제 밥을 해줬죠.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큰엄마 하는데 공짜로 하겠습니까? 월급 주지, 간식 주지, 생활비 주지, 남보다 더 줘야 되죠. 그래서 정말 큰엄마가, 우리 아들이 인생 상담하면 지금도 큰엄마하고 상담합니다. 큰엄마하고 그렇게 친해요. 엄마는 지금 우리 아들도 엄마가 서먹서먹한가 봐요. 왜? 고3 때 제가 안타까운 건, 고3 때 이제 대학교 시험 봐야 되는데 밤에 출근하니까, 둘이 같이 출근하니까 간식을 한번 해줄 사람이 없어요. 과일 한번 깎아줄 사람이 없죠. 그렇게 우리 아들도 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우 해준다는 게, 조금 일찍 들어오면은 라면 한 번씩 끓여준 거 몇 번 기억이 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때 당시 교대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때 당시는 교대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장학생을 졸업해가지고 졸업한 지 15일 만에 근무했습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 평생 우리가 아들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차 타고 가면서, 가게 가면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도 안 빼고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항상 남을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정말 기도는 평생 해야 되고요, 또 자식을 위한 기도는 평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 되니까 좋은 며느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며느리. 요즘에 대학생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여자 없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며느리 만나게 해달라니까 정말 기적같이 그런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예뻐가지고 올 때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같이 안 살 때인데, 올 때마다 정말 한 번씩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전부 다 사는 거 아닙니까? 반찬이고 뭐 과일이고 뭐 생활 필수품이고 다 사지만은 우리가 사서 갈 때 한 번씩 줘요. 그럼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다고. 그렇게 편해도 올 때마다 이렇게 주시냐고 하면서 신기하다고 그래요. 그러다 우리가 안 먹고 주는 거예요. 선물 들어오면 안 먹고 아껴서 모았다가 주는 건데,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면 그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주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탈락하고 우리가 소원기도 하면은 주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한번 이렇게 되팔아 가지고 그 집을 장만하게 됩니다. 장만하게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사하는 날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어지러 가지고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근데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가까운 동네 동주병원이라고 있어요. 종합병원인데 개인 병원입니다. 거기 갔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90평 꽤 큽니다. 실평수가 안에 면적이 57평이에요. 거의 우리 요 강남만 합니다. 실평수가. 그리 이사 가지고 전부 뭐 가구고 뭐고 전부 새 거 샀습니다. 집이 조금 데 살다가 근데 오니까 뭐 소파도 1, 2, 3 큰 거, 농도 12자 반 뭐 이런 거 전부 큰 거 사고 이제 집으로 옮기는데,
되게 이사하시는 분들이 안주인 찾습니다. 농 어디다 놓을까요? 이거 식탁 어디다 놓을까 하는데 안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 좋은 집으로 이사가니까 형제간들이고 친척들 다 왔지 않습니까? 뭐 이사를 잘못했네, 뭐 방향이 그날 송장이 그러더라고. 그의 뭐 동쪽인데 남쪽으로 이사가니까 가지 말라고 막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으니까 그런 거 안 지키니까 이사를 했는데 저녁에 제가 청소를 하면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아무리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골 같은 집이 뭔 필요가 합니까? 민준이하고 나하고 아들하고 둘이 있는데 이 대골 같은 집을 혼자 청소를 하는데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내 지나간 과거사가 막 주바등처럼 지나가면서 내가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잘못했던 거, 그 죄악들이 막 지나가면서 막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성도였습니다. 성도. 기도 한 번도 안 했다고요. 근데 처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우리 집사람 낳기만 해주면은 무엇이든지 오케이, 아멘으로 제가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늦게 다녔기 때문에 나이가 뭐 40대니까 늦게 다녔잖아요. 뭐 10살 때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들보다 먼저 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교회 전도부하고 봉사부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봉사부에 들어갔는데 그 양로원하고 지체 장애자, 그 영락교에서는 후암동에 있는 실체에 타는 지체 장애들 밥을 먹으러 좀 갔는데 얘들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못 들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냐? 궤도 계속 떠넣어주래요. 떠주면 9은 나오고 하나가 들어간대요. 그럼 밥 먹이는데 1시간 더 걸려요. 계속 이렇게 넣어줘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해요. 그리고 처음엔 첫날은 선생님 옆에서 같이 해줘요. 2번, 3번 가니까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떠넣어가면서 밥을 먹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얼마나 제가 고마운지 몰랐어요. 우리 집은 이런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고 내가 몸이 성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 감사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또 포천에 양로원을 갔는데 한 사람이 3사람씩 목욕을 시켜줘요. 3사람 때 밀어줘 보세요. 엄청 힘듭니다. 정말 땀이 비오듯 나요. 근데 한 분이 옷을 딱 입혀드리니까 여기 시계주머니에서 꼬깃꼬깃 1,0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우유 하나 사다 달래요. 우유. 그다음 본인이 이제 드시겠죠는데 그거를 저를 준 거예요. 고생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도 마음은 오직에서 거기가 들어가 계셨겠어요. 뭐 자녀들이 없으니까 양로원에 계시는데 그 마음은 선하신 분들이요. 그래서 저한테 우유를 먹으라고 주는데 제가 그 우유 결과적으로 못 먹었습니다. 눈물 나서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장 과정도 그렇지만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저는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저는 무조건 교회에서 뭐 시키는 일이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래 보세요. 대답을 3초 안에 하세요. 3초 안에 뭐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해야지. 3초 넘어가면 망설여져요. 이거 내가 해 말어 망설여져요.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알았습니다 아멘 하시라고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시간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집에 조카 4식구 7식구가 2, 3년 살았고요. 큰 처남네 딸이 3식구가 또 2, 3년 살았고요. 처남이 부도나가지고 4식구가 우리 집에 사는데 그 4식구를 내가 2대까지 이하이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하이대 대학교까지 졸업을 시켜서 월급점에서 제가 처남을
드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카가 장조카가 7명이 동생들까지 7명이 있는데 7명을 또 우리 집에서 또 제가 다 학교 보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집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시자 들어간 것은 뭐 여러분 아시죠? 시자 들어간 것은 얼마나 신흥이 시어머니 어려운지 아시죠? 우리 누님이 우리 집에서 8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누님은 소파에서 주무시고 나는 갈 데 없어가지고 식탁에서 앉아서 이렇게 일 보고 8년을 한 집에 살았어요. 한 집에 살다가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방을 얻어서 나갔는데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매일 아침 5시, 6시면 우리 손자를 밥 해주기 위해서 그 시간에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님 밥하고 과일하고 떡하고 좋아하신 거 갖고 매일 갖다 드려요. 그리고 일주일에 10만 원 드리니까 우리 누님은 그날 다 써버려요. 그래서 5만 원씩 드립니다. 일주일에 5만 원씩.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고 우리 어머님 이야기를 잠깐 또 돌아가면 우리 어머님이 제가 단칸방에 사는데 둘째 목포 셋째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는데 큰형도 한번 둘째 형도 한번 큰형님은 첫째 형은 돌아가셨으니까 둘째 형이 서울에 사는데 둘째 형도 한번 모셔보라고 어머니를 보내셨는데 우리 형수가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내가 집에를 모셔왔는데 한 달 넘어가니까 우리 엄마가 나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니 그래. 왜? 우리가 그때 통인근 집사가 4시에 출근할 때인데 우리 집사는 점원 생활할 때인데 아침에 꼭 세수물하고 세숫대하고 집에다 떠놓고 또 매주 토요일이면 집에서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가지고 나 여기서 살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그냥 한 달이 넘어가니까 큰방 주인이 그때 55만 원짜리 새방 살 때인데 큰방 주인이 엄마 모시면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 내가 방 2개짜리 지금 얻어 다니니까 방 2개짜리 얻을 때까지 엄마 큰 집에 계세요. 그래서 큰 집에 보냈더니 결과적으로 그 형수가 못 모시고 셋째가 다시 보내버렸어요. 그 엄마가 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엄마하고 있는 시간은 평생에 몇 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명절 때 저 화장실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또 이거 준비하면서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엄마 정이 그립고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보면 저도 엄마 같아가지고 저는 속으로 굉장히 의지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최 권사님들 이 권사님 다 제가 의지하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도원을 제가 저 기도원 처음 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 보고 내가 있을 곳은 여기다. 제가 본교회 15장로가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권사님들 보고 엄마 생각도 나고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또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또 얼마나 따뜻하게 잘해주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봉사하고 여러분들은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멋있는 우리 하나님 중앙교회를 만들어 가봅시다. 제가 제목에 갈라디아 6장 9절 거기에 제가 오늘 선택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요 정말 꼭 하나님은 열매를 주십니다. 첫째 성령의 열매 주십니다. 그다음에 건강의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업의 열매를 주십니다. 정말 잘되게 하십니다. 꼭 주십니다. 그다음에 자녀들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열매를 한번 꼭 맛보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남을 칭찬해주고 이렇게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면은 꼭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열매를 거두시기 바라고 제가 우리 한기철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제가 성도 시절 때인가 어디 신방을 갔는데 우리 황재 목사님 그래요. 모든 물품 전자제품이고 무슨 그 기계가 같은 게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해라. 저는 그때 이제 믿음이 많지가 않을 때인데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 사용 설명서는 뭐겠습니까? 인간 사용 설명서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하지 말라, 해라.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해서 대결과 안 된 일의 사용 지침서가 성경책에 들어있으니까 성경 열심히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